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12월 16일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오늘도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는데요. FOMC의 후폭풍이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다우 지수 전장 대비 0.85%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는 33,000선도 깨진 상태이고요. 32,920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S&P 500 지수 전장 대비 1.11% 하락하면서 3,850선에서 막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3,900선 아래로 내려선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0.97% 하락 마감했습니다. 1%가 가까운 낙폭인데요. 1,700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12월 FOMC 이후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생각보다 매파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FOMC를 소화하면서 주가가 점점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FOMC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하게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뉴욕 3대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고 이번 한 주간도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S&P 500 지수가 2.08% 빠지고 다우와 나스닥은 각각 1.7% 그리고 2.7%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가 이번 달에만 5%, 네, S&P 500 지수가 이번 12월 들어서만 5% 이상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2주 연속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뉴욕 증시에서 주식 옵션 그리고 선물 거래가 만기가 되는 내마녀의 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동성도 또 증폭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오늘 만기에 돌아온 규모가 약 2조 6천억 달러였다라고 합니다. 거의 2년 만에 최대 금액이었고요. 이는 역시 뉴욕 증시에 부정적으로 연결이 된 모습입니다. 네, FOMC 그리고 CPI 발표, 빅 이벤트도 끝났고요. 그리고 연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타랠리는 이제 요원한 모습인데요.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연말 랠리가 아닌 연말 셋오프, 즉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을 약간 파악하는 시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었던 12월 FOMC를 좀 완화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평가가 점점 더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월가 대형 투자 자문사인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 FOMC 내용과 그리고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경제 전망의 모든 내용은 매파적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연준이 경제 전망에서 변경한 수치, 즉 성장률이라든지 실업률 그리고 금리 전망을 변경한 모든 것은 시장의 약세론적인 재료다라고 에버코어 ISI는 진단을 했습니다. 특히 성장률을 크게 하향 조정한 것, 그리고 실업률 전망치를 높인 것에 주목을 했는데요. 연준이 내년 GDP 성장률을 0.5% 수준으로 낮추고 실업률 전망치를 4%대로 올린 것은 사실상 경기 침체를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연준이 이제 대놓고 경기 침체를 전망하지 못한 이유는 만약 침체를 전망을 하는 동시에 최종금리 5.1%를 제시하면 이 금융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을 달래주기 위해서 0.5% 성장률을 유지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른 전문가도 이제 주초 우리가 CPI 숫자로 인해서 희망을 가졌었지만 결국 페드를 비롯한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비둘기파적이지 않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단호했고 또 연착륙에 대한 희망도 사라지면서 주식시장이 강한 하방 압력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지어 올해 그리고 내년 초 사이에 S&P 500 지수가 올해 연저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락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S&P 500 지수의 연저점은 지난 10월에 기록이 됐었던 3,491선인데요.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에다가 긴축 우려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FOMC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났고요. 아직까지 시장이 이 새로운 최종금리라든지 연방준비제도의 경제 전망을 아직까지 소화하기도 전에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은 더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명의 연준 위원들이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되풀이를 했습니다. 우선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총재입니다. 존 윌리엄스 총재. 최종 금리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좀 다시 한번 흔들었는데요.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 위원들이 내년 5%에서 5.5%의 금리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금리가 예상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단기 금리가 6%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종 금리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에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네, 이미 상당히 높아져 있는 최종금리 전망치보다 오히려 더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소식은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또한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인데요. 왜 시장이 이 인플레를 낙관적으로 보는지 모르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연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금리가 내년에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둔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연준의 목표치인 2%에서는 상당히 먼 수준입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비롯한 여러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가 2%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실히 볼 때까지는 금리 인하라든지 완화책은 없다라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은 아직까지도 이를 조금 덜 믿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내년 여름 금리가 5%를 상회할 것으로 보는 시장 참가자들이 약 20%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많은 참가자들은 경기 침체가 오면서 연준이 생각처럼 금리를 올릴 수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도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증시 같은 입장에서 증시의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인 셈인데요. S&P 글로벌이 집계한 제조업 업황 그리고 서비스업 업황이 모두 위축 국면을 나타냈고 수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우선 12월 미국 제조업 PMI 같은 경우 46.2로 집계되면서 31개월 내 2020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요. 서비스 업황도 44.4를 기록하면서 업황 위축을 시사했음은 물론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네, S&P 글로벌 같은 경우 이 PMI 지표로 계산을 해보면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역성장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고요.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금융가에서의 칼바람 역시 있습니다. 월가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전체 직원의 8%를 정리 해고할 계획이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정리 해고는 이제 이르면 1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고요. 4천 명의 직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월가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마저 이런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 대응해서 이 직원을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네, 테크 기업들에 이어서 이런 굴지의 금융 기업들까지 감원을 단행하거나 감원을 계획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더욱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하락하면서 S&P 500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섹터가 3% 가까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술 관련주도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 S&P 500 구성하고 있는 시총 상위 빅테크 종목 대부분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애플이 1.46%, 마이크로소프트 1.74% 하락했고요. 엔비디아가 2% 이상 밀렸습니다. 구글 약보합했고 아마존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4.7% 추가 하락하면서 엄청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끊임없는 잡음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리스크가 최근 집중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식을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한 3대 주주가 테슬라의 CEO가 교체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3대 주주는 테슬라에게는 풀타임 CEO가 필요하다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의 인수 전에 이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트위터 기업에만 이제 신경을 쏟으면서 테슬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비꼰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이번 한 주 동안 16%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또 4%가 밀렸고요. 최악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어쩌면 오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추가로 테슬라 주식을 매각했을 가능성 또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메타 플랫폼스는 상승했습니다. 이제 빅테크 종목 중에서 홀로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네, 오늘 JP 모건이 메타 플랫폼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 메타 주가가 2.8%가량 올랐습니다. 네, CPI의 FOMC 정말 정신없이 지나간 한 주였는데요. 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연말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투자자들 산타랠리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뉴욕 증시가 막판에 힘을 얻을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다수의 부동산 지표가 발표되고요. 또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11월 PCE 가격 지수도 발표가 되게 됩니다. 또 나이키라든지 마이크론 등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